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1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형이 내려졌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말 그리고 오늘 아침을 거치면서 민주당에서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집회에 나가서 나는 팔팔하게 살아있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민희 국회 가방위원장은 집회에 나가서 좌파 유튜버를 만나서 비명계의 반란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서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2차로 이제 정리가 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25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이재명의 위정교사 1심 선고. 자, 1심 선고, 위정교사 1심 선고의 관전 포인트가 급격히 이재명에 대한 법정 구속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계속 전해드렸는데, 점차 더 진전 상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력히 저항을 하고 또 이번 주말에도 무슨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겠다. 근데 지난 주말 집회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본인들은 30만 왔다 하는데 경찰 추산은 2만 5천. 그 정도면은 동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또 집회를 한다고 하고 그 이틀 후에 위정교사 선고가 나오죠. 자,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이 혼란들이 한꺼번에 다 조용해집니다. 일단 친명계에서 비명계를 향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재명의 입장 이렇게 극한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오늘은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특유의 물타기 김건희 특검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때부터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맞불을 놓은 것이 김건희 리스크였죠. 자, 오늘 또 본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중형에 나왔는데도 최고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장애 집회에 나가서는 막 떠들고, 또 김건희 리스크 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맞불을 놓는 또 특유의 그런 작전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법정 구속이 되면 할 수 없는 어떤 맞불 놓기죠. 자, 그래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징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취재를 했고, 이 상황 또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그 전에 체포동의안이 한번 통과가 됐으면은 다시 영장을 발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법정 구속을 할 때 필요 없다.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복은 저절로 벗겨진다. 그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이 법정 구속 징후를 제가 포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집행유예가 있으면은 법정 구속을 안 되죠. 실형을 선고를 하더라도. 근데 집행유예가 안 붙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런 법조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실형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법정 구속을 하면 판사의 성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가령 조국 같은 경우에 1심, 2심 전부 다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형을 받으면서도 황운하도 1심에서 실형받아도 법정 구속이 안 됐죠. 자, 그래서 판사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건은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판사가 성향이 어떻더라도 그것을 외면하지는 못한다. 자, 그런 것이 하나의 또 징후가 되고, 세 번째 징후는 이 불체포 특권이 적용이 안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징후인데, 첫 번째, 왜 이게 집행유예가 안 붙을 수 있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은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붙였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니까는 법정 구속의 해당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것은 법정 구속의 요건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위정교사는 일단은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 법정 구속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법정 구속 요건을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부인을 한다.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확인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부인을 한다. 자, 위정교사에서 전부 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죠. 녹음 파일도 나왔고, 그리고 김진성 씨가 내가 위정을 했다고 다 진술을 했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그거를 재판 과정에서 위정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 구속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딱 떨어지는 요건이죠. 일종의 이제 사법방해인데, 그때 그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또 이재명 쪽 변호인이 녹음을 하나 틀었는데, 그 녹음을 가지고 위정을 교사한 게 아니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녹음이 김진성 씨와 이재명의 변호사 쪽에서 최종 리허설을 한 녹음이었다. 변론 요지문 같은 것을 다 보내주고 그 리허설을 한 녹음을 마치 그걸 가지고 진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그 틀은 것, 그것도 일종의 사법방해죠. 자,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범죄 사실 확인을 했을 경우, 법정 태도가 불량했을 경우, 법정 태도 상당히 불량하죠. 이재명. 자, 이런 것이 이 법정 구속의 요건이 되고, 여기다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판사들에 대한 협박을 막 하고, 밖에서 이 장에서 시위를 하는 것 자체,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를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일개 판사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의 측근이 막 이야기를 했죠. 그때 뭐 법관 주재에 했던. 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은 이 법정 구속의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정교사, 이것은 그 범죄 혐의 자체가, 위정을 교사한 자체가, 대표적인 사법방해죠. 사법방해인데, 대표적 사법방해가 위정교사와 같이 또 하나가 무고죄가 있습니다. 무고죄. 남을 이렇게 무고해서, 뭐 고발이나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고죄도 일단 사법 진행을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정교사와 무고죄가 같이 동종의 전가를 치는데, 이재명은 무고죄 전가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냐 하면은 그때 이재명 4건의 이 전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고죄인데, 지금 뭐 위정교사와 관련돼서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 그 검사 사칭 사건 때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이 그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 당시 시장에게 KBS 최초로 PD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김병량이 이재명과 최초로 PD가 불법 녹음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나는 그 불법 녹음 안 했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김병량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재명과 최초로 PD가 공동정범이 맞다. 그래서 공동정범으로서 검사를 사칭했다. 그런데 검사를 사칭을 해놓고 그것을 안 했다고 김병량 그 당시 성남시장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고다. 그래서 무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 그래서 무고다 해서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이걸로 벌금 250만 원, 벌금 250만 원 받은 전과가 있는 것이죠. 위정교사 동종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으면은 또 이것도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판사들을 급박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없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 요건들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되는데, 자, 그럼에도 일단 판사의 재량에 관한 것이니까 판사의 재판부의 성향이 또 중요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선거법의 한성진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그래서 좌파 판사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번에 중형을 내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은 좌파 성향의 판사가 중형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좌파에서 이재명이 정치보복 당했다. 그 이야기하는 명분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김동현 부장판사, 위정교사 선고를 내릴 김동현 부장판사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이재명의 우호적인 심리를 해왔죠. 재판 지연을 막 해도 눈 감아주고 사실상
그리고 또 분리선고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이재명 쪽 입장에 섰었고, 그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도 좀 좌파 성향이다, 그런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호남 출신의 좌파 판사,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의 1심 그 판결에서도, 선고에서도 그 뭐 판사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죠. 법은 판결 자체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법정 구속의 요건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김동연 부장판사도 어쩔 수 없을 수가 있고, 또 배석판사, 주심판사가 있죠. 주심판사는 안건홍 주심판사. 소개드렸다시피 김현장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유능한 변호사 출신으로서 다시 판사복을 입었고, 또 배석판사 김태형 판사도 있기 때문에 이 김동연 부장판사 혼자서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법 1심에서도 3명의 판사, 합의부 판사가 거의 합의를,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들었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합의부니까 김동연 부장판사의 성향이 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그리고 법정 구속 요건이 다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징후입니다. 첫 번째 법정 구속 징후는 집행유예가 안 붙을 거다. 두 번째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법정 구속 요건이 너무 명확하다.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바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작년 9월에 그 이재명은 백현동,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에 위정교사 세 가지 건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죠.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이 단식을 마치고 병상에서 마지막 업소를 하면서 부결시켜달라고 업소를 했어도 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가결을 시켰고, 그런데 그때 이제 유창훈이 이 영장판사가 기각을 시켜서 이재명이 자유모험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어차피 이 위정교사 관련해서 한번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 구속을 할 때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사례.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은 21대 국회 때 정찬민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 신청이 되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가결이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거쳐서 구속이 됐는데,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일단 다시 풀려났습니다. 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재판 도중에 보석 신청을 허가를 받아서 풀려나왔습니다. 풀려나왔는데 풀려나서 한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그 유정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1심 선고를 때리면서 법정 구속을 시켰죠. 지금 이제 이재명도 1심 선고 때리면서 실형을 때리면서 집행유예 없는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정찬민 의원도 1심에서 그 집행유예 없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구속을 할 때는 체포동의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국회 체포동의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 왜? 1년 전에 이미 체포동의안이 한번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다. 이재명도 1년 한 3개월 전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한 번 발부된 체포동의안은 계속 유효하다. 이것이 그 법 해석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다는 쪽에 민주당 쪽에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대로 그 법정 구속을 재판부가 선고만 하면은 바로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국회의원이 비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죠. 비회기 중에
이 구속이 됐을 경우는 회기 중에 다수당에서 석방을 요구를 하면은 표결을 거쳐서 석방을 해야 됩니다. 석방을 하면은 회기를 계속 끌고 가버리면은 방탄 그 국회를 해서 회기를 끌고 가버리면은 계속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비회기 중에 잡아갔을 때 이야기고, 회기 중에, 지금은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에 법정 구속을 하면서 그 체포 동의안 없이 구속을 하면은 이게 회기 중에 구속이 된 것은 석방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 25일 날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석방이 나중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석방이 안 되고 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형을 살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난 주에 있었던 1심 선거법 1심 선거 가지고 두 갈래로 지금 소동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뭐 죽이네 살리네 뭐 비명계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이재명이 강장에 따로 법정을 만들어서 본인이 무슨 뭐 이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말에 광장의 법정을 만들어서 자기 무죄를 부러지셨죠. 자, 그렇게 하고 이번 주말부터는 이제 탄핵을 막 외칠 건데, 그런 활동도 멈추게 된다. 법정 구속이 되면은. 자, 그 상황도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